앞에서는 긴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객고 친구들 지금 수능 특강 연계 교재가 3권이 나왔는데 수능 완성이 한 우리 1학기 끝나갈 때쯤 나오거든.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거냐면 이번 주 주말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2, 2년도 진도를 나가고 주말에 하객고가 교재 2, 3년도를 받으면은 다음 주 평일부터 2, 3년도 그 수능 특강 맨 위에 있는 영어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영어 독해 연습은 도대체 언제 나가냐?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건 2학기 때 부교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준비할 때. 뭔 말인지 되냐? 2학기 때 본교재가 수능 완성이야. 그 다음에 부교재가 영어 독해 연습이고. 그러니까 여튼 3권을 완성하긴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너네 지금 사실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이거를 강제로 사서 너네한테 숙제로 할당을 하기에는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니네 두 번째 있는 영어 듣기는 지금부터 사서 일주일에 한 챕터씩이라도 푸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한 끗 차이로 등급이 갈리니까 이 두 번째 영어 독해는 지금 당장 안 사도 돼. 그 대신 영어 듣기는 가능하면 사서 일주일에 한 챕터씩이라도 하세요. 내가 역량이 조금 딸려서 니는 이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잘 따라오면 두 번째 것도 시도해보겠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어도 제대로 안 해오는 상황에서 과제를 조금 더 추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수능 특강 영어 첫 번째 있는 거에 집중을 하기로 하고 한 달 동안 있잖아. 이번 달 동안은 그 모의고사의 접근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3월 초에 이제 니네 시험 보는 거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 선생님들이 1강부터 나가는 분들도 있고 한 2, 3강부터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신용으로 진도를 다시 한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니네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신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을 최대한 잘 받는 게 지금 1학기 동안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결국 영어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크게 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버려야 돼. 2년도는 대충 하고 2, 3년도가 이제 나왔으니까는 내 학번이니까 열심히 하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70% 직접 연기였을 때도 수능에서 연계율을 느끼기는 매우 힘들었어. 너네 같은 간접 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지표 정도로 보면 돼. 이 정도의 수준의 글이 나온다 정도로 봐야지 나오지. 이거를 완전 암기해가지고 수능에 무슨 첫 단어 보자마자 이런 식은 절대 아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의 글이 나오구나 하는 지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네 수준에서는 전체적인 고3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게 엄청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너네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균 2등급도 아니야. 85점 이상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건 딱 한 번 내가 한 91점 찍고 그 다음부터 72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한 85점에서 그 86점 그 위쪽으로 계속해서 한 시험을 한 10번 정도 봤을 때 8번 정도 그 점수가 나온다 하면은 이제 상향 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2학기 때쯤에는 지금은 지문을 꼼꼼히 보는 연습이 중요하다. 같이 한번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형광펜 3개 준비됐냐? 뚜껑 열고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 모의고사 40번 문제 유형이잖아. 실제로 요즘 40번이 좀 많이 어려워지기는 했더라고. 근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요약문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요약문을 읽고 무조건 1번을 넣어. 1번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같이 한번 봅시다. 왼부터 이제 세모가로로 열면 되죠. 종에 헤비터블하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변화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 아래서 기후변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종에 서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변화했을 때 생존이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대? 바이털리티니까 무슨 뜻이냐? 활력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활력에 달려있답니다. 종의 활력에 달려있대. 그리고 이용 가능성에 달려있답니다. 통로의 이용 가능성 있죠.
근데 어디로의 통로야? 새로운 지역으로의. 되냐? 얘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해? 그리고 그거 는이잖아. 그럼 얘 더 letter는 뜻이 뭐야? 후자죠. 그럼 해석 한번 해봐. 그리고 그것 오브 그것의 후자 혹은 그것 중에 후자는 뭐래? 그러니까 얘 지금 동사 자리죠? 바꿀 것이랍니다. 근데 뭐를 바꿔? where부터 네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그 서식지라는 게 너무나 fragmented 단편화 되는 곳을 바꿀 것이다. where부터 여기에서 바뀐다라고 해석해야겠다. 빨간색 펜 들어봐 얘들아. 이 where이 오늘 한 여기 말고도 한 3번은 나올 거거든. where를 여기에서는 부사 처리하면 된다. 부사절 처리. 뭐뭐한 곳에서라고. 뭐뭐한 곳에서 뒤쪽에 한 2-3번은 나오거든. 그리고 그것 중에 후자가 바뀔 것이랍니다. 서식지가 너무나 fragmented 단편화된 곳에서는 여기서 후자가 지칭하는 건 뭐냐? 전자와 후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 중에 후자는 뭐야? 앞에서 나온 것 중에? 그쵸? availability of root죠? 되냐? 그러니까 지금 더 letter이 지칭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내가 3번 형광 펜치. 그럼 전자는 뭐가 되는 거야? 종의 우리가 선택지 1번에 넣어서 해석했으니까는 전자는 뭐게 돼? 종의 활력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선택지 뜻도 한번 볼까? 모빌리티는 뜻이 뭐냐? 그치? 이동성, 기동성. 얘 엄청 중요한 단어니까 3번 형광펜 치고 빨간색 펜으로 별표까지 3개 쳐라. 니네 모의고사나 수능의 선택지의 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단어다. 모빌리티, 이동성. 얘 형용사 형태가 뭐야? 그쵸? 모바일.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폰이라고 하죠. 어댑터빌리티는 뜻이 뭐냐? 그쵸? 적응 가능성, 적응력. 어댑트 어빌리티니까. 코오퍼레이션은? 그쵸? 리프로덕션은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종이라는 뜻이 나오니까. 그쵸? 번식이란 뜻이 되는 거다. 번식. 생물과 관련된 거니까. 되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1번 형광펜 쳐왔어? 쳐왔냐? 답이 2번이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해볼까?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동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생존력이라는 게. 본문상에서 어디를 보면 이동성과 관련해서 생존이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냐? 그쵸? 밑에서 몇 번째 줄이야? 4번째 줄이죠. 그쵸? 생존이라는 게 그런 다음에는 좌우가 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특정한 종이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좌우가 된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이 부분을 보고 선택지 B를 선택하시면 되죠. 선택지 A의 2번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면 decreases는 그것들 중에 후자가 즉 새로운 영역으로의 통로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변화한답니다. 여기에서 감소한데 여기서 후자가 감소하는 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마지막. 그쵸? 맨 마지막 줄이죠. 어떠한 단어부터? 그쵸? 그쵸? 거기부터 해도 돼. 이 부분 정확히는 되냐? 이 부분 보고 해석이 어떻게 돼? 보면은 얘 구조 파악부터 하면은 니들부터 문장이 시작해잖아. 니들 쪽에서 주어는 니들로 봅시다. 아니 things로 보자. 그 다음에 동사는 can be죠. and 뒤쪽으로 다시 구조 파악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pathway죠. 동사는 becomes고 다시 한번 부사절 접속사 뭐 나와? where 이렇게 세모가루로 묶이면 되는 거다.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assume드까지만 해석해봐. 여기서 assume은 뜻이 뭐냐? 동사 뜻으로. 원래 가정하다라는 뜻이 1번이잖아. 근데 여기는 당연시 하다. 그러면 assume드까지만 한번 해석해봐. 이러한 것들 중 neither 어떠한 것도 당연시 될 수 없다. neither를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동사를 부정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당연시 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서식지라는 게 그쵸? fragmented 단편화된 곳에서 적절한 그 통로 있죠. 근데 어떠한 통로야? 유기체가 이동하는 적절한 통로 있잖아. 다른 지역으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대? 현실적으로 덜 가능성이 있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그러한 적절한 경로라는 게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선택지 2번에 decreases를 고르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예습을 해와야지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주부터 그러면은 니네가 이해를 해왔다는 전자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너네가 이해하기 힘든 게 위에서 3번 형광펜 들어봐. 오늘은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한 단어랑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fragmentation 하면 뜻이 뭐냐? 그러니까 단편화다, 단편화. 그러니까 원래는 한 큰 덩어리였는데 그게 조각조각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fragmentation의 동사 뜻은 어디에 나오냐? 이 요약문에 fragmented 보이죠? 얘는 fragment는 동사 뜻을 뭐래? 단편화하다잖아. 단편화하다. 단편화하는 것을 니네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산산이 부서지다. 니네가 살고 있는 땅이 조각조각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산산이 부서지다. 되냐? 그 다음에 얘들아 this is because라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쵸? 원인이나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보자. 영향력은 영향력인데 어떠한 영향력이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에 미쳐? 동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돼? 상호작용한답니다. 서식지의 상실 그리고 단편화와 상호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해서 동물이랑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서식지가 없어지고 조각조각 나는데 뭔가 상호 관련이 있나 본데? 근데 이유가 뭐야? 주요한 효과 있죠. 기후변화의 주요한 효과가 뭐이기 때문이야? 지역을 shift 동사 뜻으로 뭐냐? 이동시키기 때문이랍니다. 되냐? where부터는 여기서 전치사 되니까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근데 어떠한 지역을 이동시켜? 기후가 변화하면은 어떠한 종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랍니다. 온난화되는 세계에서 이러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 either A, or B는 알죠? 이 either에 걸리는 OR은 어디에 있는 OR이냐? OR이 지금 두 개 나오잖아. north와 south에 나오고 or up이 나오는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뭐랑 병렬되냐? 그쵸? or up에 이 or이랑 병렬되는 거다. 되냐?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이러한 서식이 가능한 장소는 어디로 이동을 한대? either forwards 하면 얘 부사다. 극지로 이동하는 거죠. 전 지역을 그쵸? 가로질러서 극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동격으로 그 극지가 어디야? 북쪽 아니면 남쪽, 즉 북극 아니면 남극 혹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냐? 이러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그쵸? 엘리베이션 하면은 고도 위쪽으로 되냐?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종들이 뭐 하면서? 살면서 어느 쪽에서? 높은 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되냐? 그러니까 현상이 지금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하나는 극지로 이동하거나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고도상으로는 높이 거기가 더 시원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이 발생을 한답니다. 왜 발생해? 지역 있죠. 근데 어떠한 지역이야? mean temperature 하면 평균 기온이다. 평균 기온이 15도씨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어디 하에서? 지구 온난화 하에서. 되냐? 여기서 이러한 방향은 어떠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방향. These directions. 문맥상. 극지나 고도가 높은 곳.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These directions 이러한 표현이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큰 힌트니까 꼭 돼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게 뭐에 달려 있는 거야? 특정 종이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겠죠. 왜? 어디로 이동해야 되니까? 극지나 고도가 높은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if so가 함축하는 게 뭐야? 일단 그거 끝까지 읽어보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whether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적절한 통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답니다. 움직이기 발생하기에. 여기서 if so가 함축하는 게 뭐야? 만약에 그렇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그쵸?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다음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갈리게 되는 거죠. 됐나? 근데 이러한 것 중에 어떤 것도 당연시 될 수가 없대. 그리고 서식지가 너무 단편화된 곳에서 적절한 통로 있죠. 유기체가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적절한 장소라는 게 어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더 적게 되었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야 여기에서? 토픽을 한번 뽑아볼까 얘들아? 글의 순서대로 읽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냐? 처음부터 첫 번째 줄부터 읽는다고 하면 글을 일단 다 읽었으니까 서식지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지구 온난화부터 기후 온난화부터 나와야지. 그쵸? 기후 온난화 나오고 그 다음에 뭐지? 첫 번째 줄부터 읽는다는 전제 하에 글을 다 읽었잖아. 토픽을 뽑으라고. 첫 번째 줄에 The Impact of Climate Change에서 기후 온난화 일단 나왔죠. 기후 온난화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떠한 토픽이 나와야 돼? 동물 나와야 돼. 동물. 그 다음에 그쵸? 서식지, 상실 이거 나오면 되겠네. 그 다음 상실 플러스 단편화 이 정도 하면 되냐? 그럼 이걸로 한번 주제문 만들어봐. 중요한 토픽은 다 뽑았으니까. 기온난화나 변화로 인해서 어때? 동물의 서식지가 상실되고 있다. 이게 다네. 뭔 말인지 되냐? 뒤쪽으로 더 읽어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동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런 식으로 그럼 접근해보자. 니네가 예습해왔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같이 한번 볼까? 이 요약문부터. 일단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잖아. extensive는 뜻이 뭐냐? 그죠? 광범위한 대규모의 되냐? extend가 얘 무슨 뜻이야 동사로? 그죠? 연장하다다. 연장하다. expand가 확장하다고 확장하다. 되냐? extend는 줄을 길게 늘리는 느낌이고 expand는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tend는 길게 연장하는 느낌, expand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느낌. 괜찮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답을 유추하는 근거를 고르기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요약문부터 한번 답을 넣어서 보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있잖아.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려고 할 때
스킬 대 운의 컨티넘 연속선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더 광범위한 샘플, 표본의 사이즈라는 게 필요로 된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샘플이 필요해? 운의 측면의 사건에서는. 근데 왜 그런 거야? 결과라는 게 덜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이해됨? B는 찾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A에서 광범위한 샘플이 필요로 하다는 건 어디에서 유추할 수가 있냐? 이게 리드 그쵸? 위에서 몇 번째 줄? 이거 네 번째 줄에 해당하죠. 이 부분 스킬까지 치면 되죠. 되냐? 그래서 너는 ever larg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샘플이 필요로 하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스킬의 기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A의 답을 유추하면 되고 또 이 부분 말고 어디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을까? A에 대한 답. 지금 우리 운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운?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나와? 운과 관련해서는. 그 포커 게임 나오잖아. 그쵸? 그럼 포커 게임에서 어떤 사례를 보고 샘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승리의 원인을 아는 데 있어서. 뭐 그쵸? more. 구체적으로 어디? more. 뭘 했는지 more hands죠. 되냐? 봐봐. 그 포커 게임에 있어서 운이 좋은 아마추어가 뭐 할 수도 있대. 프로를 이길 수도 있다잖아. 핸즈 하면은 지금 왜였냐? 한 판의 승부잖아. 근데 여기서 어퓨니까 몇 판의 승부에서는 프로를 이길 수도 있대. 하지만 프로에 에지 하면은 여기에서는 우세 혹은 우위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프로에 우위나 우세라는 게 어떨 거래? 명확해질 것이랍니다. 뭐 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승부를 하면서. 되냐? 그러니까 운이 따르는 게임의 예시죠. 포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가 이길 수도 있대.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때? 그거 프로가 더 이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샘플이 필요한 경우니까 얘도 A에 대한 답의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봐봐. 이거 지금 어떠한 결과의 원인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크게 결과의 원인을 미치는 게 게임에 따라서 스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 따르면 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되냐? 거기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뭐야? 운에서 나온 예시는 포커 게임이잖아. 포커 게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경우에는 필요의 샘플 크기가 어떻대? 필요 샘플 크기가 어때? 결과의 원인을 조금 알려면 많아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를 들어? 금을 예시로 들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시간을 한 2분 정도 줄 텐데 얘들아, 글의 전개 방식이 우리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어에서 되게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 알겠지? 그거를 안다는 전제에 한번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자. 만약에 너가 활동을 하잖아. 근데 어떠한 활동이냐면은 그 결과라는 게 거의 스킬인 활동을 하잖아. 그럼 너는 큰 샘플이 필요하대? 필요 없죠. 스킬인 경우에는 큰 샘플이 필요 없대.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갑자기 월드 클래스 스프린터 뜻이 뭐야? 단거리 선수죠. 단거리 달리기 선수잖아. 세계적인 수준의 단거리 선수가 뭐 할 거래? 아마추어를 가끔 이기겠냐? 달리기를? 매번 이기겠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랍니다. 그것을 찾아내는데. 되냐? 여기서 대시지칭하는 게 뭐야?
그것을 찾아내는데 그것. 세계 수준의 스프린터 단거리 선수가 뭐 하는 거? 아마추어를 매번 이기는 거 막 하루 이틀 3일 걸려? 한 3-4판만 해보면 알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애들? 왜냐면 단거리 달리기라는 거는 스킬이 필요한 그러한 활동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진술에 해당하는 게 몇 번째 줄인 거야? 첫 번째 줄이죠. 얘가 GS죠. 그러니까 니네가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 높으니까는 어디부터 SS야? 그쵸, 여기서부터 뭔 말인지 되죠? GS, SS 순으로 지금 글이 나열되고 있죠. 하지만 너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면 그 운의 쪽으로 넘어가잖아. 스킬 대 운의 그 연속체에서 너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표본이 필요할 것이랍니다. 그 스킬의 기여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causal factor, 인과관계의 원인이죠. 되냐? 그러니까 그 예시로, 그러니까 결국엔 GS가 다시 뭔 거야? 버뒤로 GS죠. 이번엔 스킬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넘어간 거야? 운 쪽으로 넘어갔죠. 운이 좀 더 많이 차지하는. 뭔 말인지 이해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떠한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야, 문장에? 구포커, SS.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우리 여기에 뭐 넣어야 돼? 스킬의 예시로? 그쵸? 단거리, 경주가 나와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단거리 경주에서는 우리 어떠한 결과의 원인을 아는데 적은 샘플이 필요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근데 이 금광에 대한 비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표현이 되게 많은 거죠. It is like, it is like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잖아. 얘 비유할 때 나오는 표현이야. 비유. 영어는 비유를 되게 좋아해. 이해를 시키려고 비유를 많이 해주거든. 만약에 스킬을 찾는 게 금을 찾는 것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 스킬을 찾는 걸 금을 찾는 데 비유를 한다면 그 연속체 스킬 조금 뭐와 같대? 마치 걷는 것과 같답니다. 포크, 너그, 해석.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의 골드 리저브는 금 보유고, 미국의 금 보유고가 하우스드 보관이 되어 있거든. 얘들아, 그럼 포트낙에서 금 찾는 거 어때? 졸라 쉽죠. 금이 저장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에서 그 스킬의 원인을 찾는 건 엄청 쉽다는 걸 마치 포트낙에서 금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금이 바로 거기 있거든. 너가 보도록. 근데 연속체의 운 쪽에서 운 쪽은 뭐랑 비슷해? tedious work, 지루한 일과 비슷하답니다. 이 지루한 일이 뭐야? 패닝? 냄비로 가려내는 거죠. 금을. 근데 어디에서? 미국의 강에서.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나 봐. 그러니까 얘들아, 미국에 흐르는 한강에서 금 찾는다고 생각해봐. 니네 채 같은 걸로 걸러서. 너 뭐 해야만 해? 많은 시프팅, 가려내기를 해야만 하죠. 만약에 너가 금 덩어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운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샘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미국 강에서 금 찾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여기 비유에 이렇게 쓰면 금 보유고 가서 금 찾기. 비유하기를. 오른쪽은 아메리카 리버에서 아메리칸 리버에서 금 찾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더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비유죠.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어? 커절이야 캐주얼이 아니라 커절? 얘 인과관계이란 뜻이다. 원인의 인과관계에 얘 캐주얼이랑 헷갈리면 안 돼. 옷을 캐주얼하게 입었다고 하잖아. 비공식적으로 조금 편하게. 얘 그러니까 커주얼의 명사 형태는 뭐야? cause, 원인. 뭔 말인지 되죠? 연결해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별표. 커주얼이다. 커주얼. 캐주얼이 아니라.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답이 몇 번이요? 4번이잖아. 4번. 모를 만한 단어가 alteration은 뭐냐 뜻이 선택지 1번에. alter 동사 뜻으로 뭐야? alter. 그죠? 바꾸다, 변화하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럼 alteration은 뭐야? 변화 혹은 변형 이런 뜻이 있다. 변화는 항상 중요하다. 컴피티션은 모를 리 없고 아포지션은 반대고. B번 같은 경우에는 attitudinal 얘는 뜻이 뭐야? 태도상의. 처음 보는 형용사 형태네요 사실. attitudinal 처음 봐. institutional은 제도상의 사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제도 얘기하는 거다. 되냐? generational은 그쵸 세대의. 같이 한번 네모칸 선택지 4번 넣어서 보면은 기술과 생물의학적인 진보 있잖아. 얘 동사 어디 있냐? 해보죠. 얘 그럼 해석해봐 한번. 이 세모가로 내가 친 거 있죠 분사구문. 얘 한번 해석해봐. 기술과 생물의학적 진보라는 게 처음에 그쵸 도입이 되었을 때 마주했답니다. 강력한 반대를 마주했다고 하네.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 나돌리랑 버들 쏘죠. 되냐? 누구의 강력한 반대를 맞이했냐? 레이 피프 비전문가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로부터? 과학자들로부터.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받아들여졌죠. 뭐로써? 여기서 지금 애들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는 거 알죠? 세대의 변화. 시프트라는 얘는 이번에 명사로 나왔네. 세대의 변화 있죠. 세대에 대한 사회의 변화라는 게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답니다. 여기서 문맥상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이 받아들여진 거야? 어드밴스먼트인 거 알죠?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되냐? 그럼 얘들아 선택지 4번에 A번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 반대를 맞닥뜨렸다는 게 그 진보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몇 번째 줄이냐? 위에서 2번째 줄이죠. 그쵸? 어드밴스먼트가 지금 본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 위에서 2번째 줄에 breakthroughs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문장의 핵만 본다고 하면은 잘 봐봐. 그냥 이 화면을 봐봐. 화면을 본다고 하면은 어드밴스먼트는 breakthrough로 지금 요약문에서는 encountered strong opposition이잖아. 근데 얘가 본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 strongly opposed. 뭔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여기에서 유추하면 된다.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1번 형광펜 채우면 돼. 매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채우면 이게 뭐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야? A에 대한 힌트. 사회의 세대가 변화하면서 받아들여졌다는 건 어디에서 유추했냐? 그쵸? 엔드 뒤쪽으로. 그쵸? 어떻게 받아들여져?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돼? 자라나는 거죠. 이 부분. 전 세대는 그것의 반대자들은 어떻게 돼?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B 되냐? 뉴 제너레이션에서 그 새로운 세대 그거를 유추하면 되겠네요. 혹시 A를 다른 곳에서 유추한 사람 있어? 나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거든? 첫 번째 줄 말고. 왜냐면 나는 요약문 읽을 때 처음부터 안 읽고 무조건 중간부터 읽거든. 뒤쪽에서도 어떠한 연결로 뒤쪽으로 A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 진보라는 게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혔다는 내용이면 되는 거잖아. A가 아포지션이니까 답이.
또 어떠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 본문상에서? 인일여고 어디에 나와 있어? 밑에서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죠. resistance 보여? 보이죠? 여기도 똑같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부분의 변화를 불러오는 생물 의학적인 진보라는 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상당한 저항과. 이거 똑같죠? 여기에서도 A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되냐? 돼요? 지금 이 지문에서 너네가 갖고 가야 될 단어는 뭐냐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얘들아 브레이크가 무슨 뜻이야? 브레이크 깨부수는 거죠. 쓰르는 뜻이 뭐야? 통해서죠. 깨부시고 나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돌파구나 획기적인 발견이 되는 거다. 깨부시고 쓰러 나아가는 거. 돌파구나 획기적인 발견.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고 토픽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This is true. 얘 해석 어떻게 해? 이것은 사실이다. 그냥 직역하면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 얘 무조건 외워라.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되게 자주 나와. 위생과 관련해서. 특히나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나 그 바이러스 관련이나 보건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뜻이 뭐냐? organ transplant.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장기 이식이죠. organ, 장기를 transgender 알죠? 성을 바꾸는 거. trans, 옮기는 거죠. plant는 심는 거잖아. 옮겨 심는 거. 장기 이식. 이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토픽으로 출제될 수 있다. 니네 수능이나 모의고사로.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뭔 말인지 되죠? 이 표현도 외워놔. The same holds true. 이것도 같은 것이 사실이다. hold 하면 무조건 잡다가 아니라 같은 것이 사실이다. hold true 사실이다. hold를 그냥 비동사 취급하시면 돼요. 3번 형광펜 친 부분은 꼭 표현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해석해 볼 테니까 막히는 데 없는지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봐. 인간의 문화의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기술적 생물의학적 돌파구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떠한 돌파구였는지 알아? 혁신을 일으켰던 돌파구거든.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길게 우리가 사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사는 뭐가 되는 거야? have been이 되는 거다. 이해되죠? 이러한 것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받아왔다는 것이 바로 역설이래요. 되냐? 언제? 그들의 인셉션? 별표 단어 초기에. 해석되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혁신시켰잖아. 방식도 혁신시키고 수명도 혁신시켰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되어갔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잖아. 좋은 건데.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누구한테 사실이래? 당연히 누구한테 사실이야? 어떠한 사람들 해석해봐.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지. 그쵸? 그 뒤에 각각의 돌파구 뒤에 있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디스는 뭘까? 이것. 이런 획기적인 발견, 즉 돌파구들이 반대를 당했잖아. 당연히 이해 못하니까 과학 이해 못하니까 반대하는데 심지어 놀라운 건 뭐야? 과학자들에게도 사실이라는 거야. 심지어 과학자들도 뭐 했겠어? 획기적인 발견에? 반대했다는 거. 이게 반전이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사실이야? 부연 설명하면 암시된 사실이죠. 물리학자인 맥스 플랭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새로운 과학적 진실이라는 건 뭐 하지 않아?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의 반대자를 그쵸? 납득시키다, 설득시킴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see the light 하면은 마침내 이해하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게 된대? 그것의 반대자가 마침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세대야? 그것에 익숙한 세대죠. 그러니까 대세 지금 선행사는 뭔 거야? 제너레이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되죠? 선행사가 항상 왼쪽에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살아있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거든. 셀 수 없이 많은 진보에 공중보건에서 그리고 의료로부터 지난 100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혜택을 받았냐? 백신 그리고 엔티바이오틱스요? 항생제죠? 이거 나왔었잖아. 어떠한 지문이었는지 알지? 망고 지문에서 항생제 수입해 오려다가 뜨거운 물 열탕 처리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었나? 항생제부터 투 어디까지? 현대의 의료의 기술부터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되냐?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진보라는 건 맞닥뜨려 온 거죠. 상당한 저항으로부터.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야? 그 저항을 맞닥뜨려 온 진보라는 게 백신, 그 다음에 장기 이식, 그리고 뭐가 있어 또? 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시험관, 수정.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사실이랍니다. 무엇에도? 치료도 어떤 거 같아 지금 상황이? 저항받고 있는 거 같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여하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에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에 revolutioniz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일단 봐봐. 쓰지 말고. evolve는 뜻이 뭐야? 진화하다죠. 쓰지 마라. evolution은 진화죠. revolve는 회전하다죠. 회전하다. 되냐? revolution은 혁신이 되죠. 혁신. 뭔 말인지 이해되죠? 혁신이나 혁명이고 그 다음에 니네가 헷갈릴 만한 게 여기서 나온 그 revolutionize가 뭔 거야? 그쵸? 혁신을 일으키다. 니네가 배운? 되냐? 그럼 resolve는 뭐야? resolve. 그쵸? 해결하다. 그 다음에 다짐하다. 이제 새해 하면 다짐하는 거. 그 다짐하다라는 뜻이 있다. 얘 명사 형태 뭔지 알아? resolution이잖아. resolution. 그럼 얘는 뜻이 뭐가 있겠어? 해결책이란 뜻이 있고 다짐하는 새해 다짐이 있고 화면과 관련해서 해상도가 높다 낮다 할 때 그 해상도란 뜻이 있다. 뭔 말인지 되냐? 이 쓰고 외워라. 헷갈리지 말고. 전부 다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거든. concentration 하면 얘 농도란 뜻이 있다. 농도? 되냐? concentration? 농도란 뜻도 있고 집중이란 뜻도 있어요. 집중. concentrate가 동사 뜻이잖아. individuality는? 그쵸? 개별성 혹은 뭐 개인성?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오른쪽은 다 동사 형태인데 reveal이라는 단어는 모를 수 있으려나? 선택지 4번에 reveal은 무슨 뜻이야? 그래서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되냐? 그럼 우리 선택지 5번을 넣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얘 한번 해석해봐.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쵸? 이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쉽게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얘 해석 어떻게? be liable to가 무슨 뜻이래? 뭐뭐 하기 쉽다. 그쵸? 그러니까 얘 뭐랑 동의어야? 뭐 tend to 혹은 be prone to라는 표현 보지 않았어? be prone to 혹은 be inclined to 얘 전부 다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얘네랑 tend to, be prone to, be inclined to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 세계의 문제를 디스미스 뭐 하기 쉽대? 무시하기 쉽답니다. 디스미스 무시하는 거잖아.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할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observe? observe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흡수하다잖아.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흡수되어 있는 거잖아. 이제 빠져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되냐?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져있을 때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무시하기가 쉽답니다. 그리고 또 뭐 하기 쉽겠어? 그들의 그쵸 개별성을 잃기가 쉬운 거죠. 또한 뭐 하기 쉬운 거야? 실패하기 쉽답니다. 인식하기에 현실을 as it is 해석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있는 그대로 되냐? 이거 그 커뮤니티 인터넷으로 하거나 게임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럼 어디에서 유추했냐 답을? 개별성을 잃기 쉽다는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 그쵸? 이 부분이죠. Our immediate concerns. 그쵸? 우리의 그 눈앞에 있는 문제라는 게 무시되는 거죠. 그쵸? 이 부분에서 A에 대한 힌트를 B에 대한 힌트죠. B에 대한 힌트를 얻으면 되죠. B에 대한 힌트 얘기한 거지? 현실을 인지할 수 없다니까. 우리의 즉각적인 문제, 즉 현실을 무시하는 거. 여기 B. 또 있는데 그건 못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하다. A는 어때? 그쵸? 진정한 개별적 개성이라는 게 사라진다. 이 부분에서 유추하면 되죠. 결국에는 그들의 개별성, 개인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유추하면 되죠. 되냐? 혹시 B에 대한 다른 근거를 또 찾아온 친구 있니?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다른 곳에서 유추하는 사람 있어? 그쵸? 몇 번째 줄이야?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더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어? 마지막 문장이 맞긴 하거든? 그 mediated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조금 현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냐? 그 문장은 아니야. 그 위치 뒤쪽으로야. 위치 뒤쪽으로. 이 부분. 이 부분이야. 인지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 Makes it difficult to perceive. 이 부분에서 인지할 수 없게 만든다. 여기서 B에 대한 다른 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일단 계속 틀려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틀리면 더 기억이 잘 나거든. 봐봐. 이거 어려워. 봐봐. 잘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해봐.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냐? 그쵸? many가 주절의 주어죠. 동사는 have found고. 왜냐면 finding이 여기서 뭐기 때문이야? 분사 구문이야. 알죠? find의 대표 동사 있는 거 알지?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대? 목적격? 보어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다 지금. find가 그래서 뭐 찾게 되다 알게 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질문을 좀 많이 할 테니까는 이해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들 스스로 existentially 실존적으로 좀 머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제 세상에서는 실존적으로는 머물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 온라인에서 집단의 경험을 찾고 있답니다. 특히 어떠한 형태로? 소셜 네트워크, 사회 관계망의 형태로. 이게 실제로 얘들아, 매니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정말 집이 없어? 그 노숙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실존적으로 머물 곳이 없다는 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데 자꾸 SNS 한다는 거죠.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랑 게시판에 글 남기고 댓글 남기면서. 되냐? 봐봐. 오늘 하는 질문 중에 제일 어렵거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라는 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뭐와 함께? 디지털 연결성의 유비퀴티가 무슨 뜻이래? 편재와 함께. 편재는 어디에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디지털 연결성의 편재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제공돼? 스마트폰에 의해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가 왜 자꾸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거야? 니네가 휴대폰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어디에서나 연결 가능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현대 기술의 논리라는 것은 중독이라는 걸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죠. 몰아가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한 중독을 부추겨? 디지털 디스트랙션? 주의 산만에 대한 중독을 이끌어가는 거죠. 10분 공부하고 10분 유튜브 보고 이러한 식으로 자꾸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온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런 현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치 대신 얘도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즉각적인 걱정이라는 게 좀 어때? 휴대폰 보고 있으면? 무시되죠. 뭐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이 사소한 문제가 어때? 중요성이? 그쵸?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데 확대돼 있다는 거야. 카톡 답장 왔나 안 왔나? 누가 내 글에 답글 달았나?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즉각적인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무시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반쯤의 distractedness, 뭔가 주의 산만, 그러니까 항상 뭔가 반쯤 주의 산만한 그 상태 있잖아. 공부할 땐 공부 100% 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도 휴대폰 자꾸 확인하고 아이패드로 공부하면서도 자꾸 알림이 울리는 그러한 반쯤의 주의 산만이라는 게 뭐처럼 보여? permeate, 별표 단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에. 그쵸? 이 21세기 사회 21세기에서 무슨 말인지 와닿죠? 나도 공감이 되게 많이 되거든? 진정한 개인적 특징이라는 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베니시? 사라져.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기대받거든. 조금 유연하게 우리 스스로를 재정의하도록 우리가 기대를 받아.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에 맞추어서 조금 우리를 스스로 정의하기를 기대받아.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조건에 맞추어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정적이야. 조금 시대가 변하니까 니네도 조금 자꾸 변해야지. 이런 기대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자꾸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다. 되냐? 밑에서 세 번째 줄. 미디어 매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얘 형용사 그리고 representation을 대변되는 existence, 뭐 생활이나 혹은 존재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무엇에 기여해? 현실에 대한 인지한 flatness? 뭔 뜻이냐? 평평함? 단조로움? 모르는 단어 다 써라. 단조로움에 기여를 한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넘리스함의 무감각이죠. 무감각을 만들어냄으로써 영혼에서는 이게 적절한 그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애들아 자꾸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독되거나 휴대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야? 실존적으로 마음에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매체를 통해 전달돼. 고3은 뭐 힘들다. 뭐 MBTI 대변되는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게 무엇에 기여하게 되는 거야? 현실을 별거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조금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뒤에 끝까지 보자. 그리고 그것은 어때? 어렵게 만들죠. 뭐 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들어? 매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현실 그리고 그래비타스 하면 별표 단어 아니 퀄리티 경험들 사이 여기서 경험이라는 건 얘들아 실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오감으로 느끼는 실제 경험 사이에 특징과 진지함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인지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친구랑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여행하는 거 보고 심지어 공부도 유튜브로 공부 스터디 윗미 같은 거 보면서 뭐가 현실은 조금 무감각해지고 실제 경험에서 뭐가 차이가 있나?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 별표 2개 치고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능에는 실제로 이러한 약간 철학적인 글이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나도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일단은 중요한 표현이 이거야. 디지털 연결성의 편제. 이게 지금 되게 봐봐. 디지털 연결성이라는 게 유비퀴티 하면은 어려운 말로 편제고 쉬운 말로는 니네 단어장에 도처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글감으로 출제될 확률이 좀 높은 토픽이야. 너네 유비퀴터스 사회라고 들어봤어?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나 있는 이란다. 어디에나 있는. 얘 동의어가 얘들아 옴니프레젠트거든. 옴니프레젠트. 프레젠트가 존재하는 거죠. 옴니가 모든이라는 뜻이 있어. 옴니프레젠트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유비쿼터스 사이를 구현한다는 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얘들아 니네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구글 음악 틀어주는 그 음성 검색 시스템 있죠. 기계 그 뭐라 그러지? 구글 어시스턴트인가? 너네 집에 가서 이거야. 음악 틀려고 하면 휴대폰을 꺼내서 음악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뭐 구글 노래 틀어줘 하면은 당연히 노래가 틀어지잖아. 그걸 니네 할 때 인터넷에 너네가 연결돼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않은 채로 구글한테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지.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건 내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모든 행위를 인터넷에 자연스럽게 하는 걸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엄청 중요한 단어니까 꼭 갖고 가라. 어디에나 도처에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글감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는 어때? 되게 편하잖아. 모든 게 측정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 우리의 심박수나 수면이나 걸음수 같은 게 측정이 되거든. 그것도 유비쿼터스 사회의 하나의 가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문이 나온 적이 있냐면 내가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야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날 10,000보를 채운 거야. 기계의 숫자를 보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무릎이 안 좋은 경우에는 10,000보를 걷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시계를 보면서 수치상으로 무조건 10,000보를 채우라고 하니까 내가 피곤하든 아프든 무조건 10,000보를 채워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 유비쿼터스 사회 모든 게 다 가시화되고 수치화되는 게 부정적인 걸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20번 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토픽이 이거거든. 진짜 요즘 디지털 디스트랙션, 디지털 주의 산만이라고 해서 이게 20번 때 지문으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예전에는 선생님 고3 때는 그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거든. 니네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이 무슨 미니 노트북까지 해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영어 사전용 그게 있었어. 전자사전이 접었다 펼쳤다 하나. 니네 뭔지 알아? 그게 있어서 그게 한참 유행이었거든. 아이리버라는 브랜드가 있었어. 근데 사실 그거 하면 인터넷은 못해. 근데 니네는 어때 요즘? 공부 자체를 아이패드로 하니까 엄청 사실 좋아 보이잖아. 책도 되게 명분은 좋잖아. 엄마 제가 책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데 뭐 아이패드 사주세요. 인강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사실 이거 하면서 뻘짓을 더 하죠. 공부하면서 갑자기 V에 알림 뜨면 V라이브 들어가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 봐야 되고 카톡 알림 뜨면 그 카톡 확인해야 되고 사전도 검색만 하다가 지문 몇 개 못하고 이제 이러한 디지털 주의산만에 대한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거든. 이거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 거야. 그냥 공부를 할 때 안 봐. 휴대폰이랑 컴퓨터를. 이걸 내가 뼈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수업 준비 엄청 길게 하거든. 나 한 질문 7개 하려고 하면 3시간 준비해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최근에 잠깐 노트북을 앞에 두고 아이패드로 수업 준비를 했었는데 수업 준비 시간이 훨씬 길더라고. 그냥 컴퓨터나 휴대폰을 전부 다 멀리한 다음에 나중에 찾을 거를 한 번에 다른 형광펜으로 쳐놓은 다음에 한 번에 찾는 게 훨씬 빨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괜히 모르는 단어 찾는다고 휴대폰 하면 거기 카톡 들어갔다 유튜브 들어갔다가 조금만 쉴까 하면서 침대에 눕고 밑도 끝도 없이 쉬더라고. 그냥 아예 휴대폰이랑 컴퓨터를 공부할 때는 주의에 안 두는 게 가장 낫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난 개인적으로 그러고 조금 패드로 공부하는 거는 비추. 잘 집중이 안 돼. 개인 차가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돼 공부가. 무조건 나는 종이로 공부한다. 종이로 공부해서 조금 공부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늘 지문은 문제를 맞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꼭 복습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모의고사에서 변형돼서 출제가 될지를 꼭